네, 안녕하세요. 예, 제아입니다. 오늘은요, 파워 클립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파워 클립은 코렐 드로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필수입니다. 필수. 제가 모든 작업에서 보통 한 10번 정도 작업을 하면 한 7, 8번 정도는 파워 클립을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파워 클립이 효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인쇄를 처리할 때 에러가 뿜을 수도 있지만 뭐 파워 클립을 이용을 해서 나중에 비트맵 변환을 하면 되니까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일단 파워 클립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 클립은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냐면요. 그 포토샵에서 레이어 마스크, 또 프리미어 프로에서 또 레이어 마스크, 이런 식으로 어떤 개체를 어떤 레이어 안에 속하게 해서 이 특정 부분만 보인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갑에 돈을 넣을 때 돈은 개체가 되고요. 지갑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돈을 가지고 지갑에다 넣는 거죠. 그러면 지갑 안에 돈이 들어가 있죠. 근데 그 지갑이 투명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보이고 일부는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지갑이에요. 그러면 들어갔을 때, 아, 여기에 돈이 얼마짜리가 들어있는지 투명하게 보이는 지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예를 좀 들어봤는데,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일단 핸드폰을 하나 그려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사각형 툴을 하나 이용을 해서 100에 220 정도 할게요. 자, 핸드폰 제가 일단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모서리가 한 10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을 하나 요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형을 요렇게 그릴게요. 제가 핸드폰이 아이폰인데 아이폰처럼 그릴게요. 제가 지금 핸드폰 보면서 그리는 중이라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원형 이렇게 하나 하고 이렇게 하나 해서 이렇게 올리고, 자, 이렇게 할게요. 아이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는 검정색 넣겠습니다. 자, 핸드폰 아이폰 같나요? 이거 좀 더 내려야 될 것 같아. 자, 네, 아이폰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봐주세요. 네, 아이폰이 아니어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토끼 모양을 요 안에 넣을 겁니다. 넣는데 어떻게 넣느냐면 이렇게 토끼 모양을 우리는 이렇게 절반만 겹치게 할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이 검정색일 때 요렇게 라인이 되니까 이쪽 부분만 보이겠죠? 이쪽 부분만 요거 작업을 할 건데, 자, 파워 클립을 적용하는 순서는 제가 아까 돈이랑 지갑을 얘기를 들었죠? 그러면 돈을 먼저 선택을 하고 나중에 지갑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철수야 밥 먹었니? 라고 할 때 철수를 선택하고 밥 먹었니를 선택을 해야지, 밥 먹었니? 철수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순서가 어떤 개체가 어떤 대상에 들어가는 거를 순서로 해야 돼요. 그래서 토끼를 요 안에 검정색 안에 넣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토끼를 먼저 선택을 하는 거죠. 자, 토끼 선택을 하고 우측 마우스 누르면 파워 클립 인사이드라는 게 있어요. 여기랑 여기 그 이펙트에 보시면, 오브젝트에 보시면 파워 클립 플레이스 인사이드 프레임, 요거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얘를 선택을 하고 우측 마우스 눌러서 파워 클립 인사이드 한 다음에 이렇게 바뀌어요. 마우스 커서가 다시 선택을 하고 토끼 선택하고 우측 마우스 눌러서 파워 클립 인사이드 누르면 이렇게 바뀌죠. 요거를 어디에 넣을 거냐, 즉 이 토끼를 요거 조그만 거에 넣을 거냐, 여기에 넣을 거냐, 아니면 요 버튼에 넣을 거냐, 아니면 여기에다 넣을 거냐 할 거니까 우리는 요 안에 넣을 거니까 여기를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토끼가 들어가게 돼요. 이동이 되는 게 아니라 토끼가 요 사각형 레이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파워 클립 요 밑에 보시면 파워 클립 사각형 레이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적용하기 전에는 이렇게 그냥 사각형 레이어인데 파워 클립을 적용을 이렇게 하면 파워 클립 사각형 레이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아까 분명히 토끼를 이렇게 절반만 겹치게 한다 그랬는데 중앙에 들어가죠. 중앙에. 요거는
요렇게 절반 정도 겹쳐 놓고 파워 클립을 적용을 하면 요렇게 들어가요. 이게 보통 잘렸다고 생각하시는데 요 사각형 안에 토끼가 요렇게 절반이 겹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시 편집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요 파워 클립이 적용된 이 액정 부분을 확인을 하고 선택을 하면 이쪽 밑에 여기 첫 번째 버튼 에디터 파워 클립이라는 게 나와요. 즉 파워 클립 편집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들어갑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요만큼이 사각형 아까 있는 부분이 파란색으로 보이고 요만큼은 겹쳐 있는 게 보이죠. 얘를 이만큼 넣어주면 이 지금 우리 겹쳐 있는 요만큼만 보이고 이 파란색 선 밖에 있는 거는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편집이 다 끝났다 라고 하면 밑에 내려와서 이쪽에 피니시 에디팅 파워 클립, 즉 파워 클립을 맞추겠다 라고 정리를 해서 마무리 하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 한번 알아볼게요. 두 번째 버튼 셀렉트 파워 클립 컨텐츠는 뭐냐면요, 요 지금 파워 클립이 적용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안에 들어와 있는 요 토끼만 선택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파워 클립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파워 클립 밖에서 이 토끼를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조종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밖에서도 조종이 가능하고, 뭐 조종이 다 모두 이렇게 조절이 다 끝났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시면 적용이 바로 되고, 파워 클립은 토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같이 돌아다녀요. 이건 그룹 개념하고는 약간 달라요. 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익스트레이트 컨텐츠는 이게 뭐냐면요, 이 파워 클립 자체를 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해제를 시키는 건데, 요게 조금 그 생각을 하기 좀 달랬는데, 이렇게 하면 이 토끼가 다시 파워 클립에서 빠져나와요. 요 세 번째 버튼을 누르면 토끼가 이렇게 밖으로 다시 빠져나와요. 그럼 얘는 토끼는 다시 나온 거예요. 하지만 얘는 아직 파워 클립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체를 가져가도 얘는 파워 클립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가서 두게 되면 얘도 파워 클립 그냥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했던 얘를 선택하고 우측 마우스 눌러서 파워 클립 인사이드 해도 들어가긴 하지만 얘가 아직 파워 클립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가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편집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셀렉트만 해서 이렇게 또 편집을 할 수도 있고 마무리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다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트레이트 컨텐츠를 빼서 요를 빼놓을게요. 그럼 얘가 아직 파워 클립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나오죠. 자, 근데 일반적인 사각형은 선택을 했을 때 요렇게 파워 클립이라는 명칭이 여기에는 없고 여기에는 있죠. 그래서 얘는 파워 클립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 파워 클립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이쪽에 보시면 프레임에 보시면 요 맨 마지막에 있죠. 요거 프레임 타입을 논, 우리는 아무것도 여기에다 특성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 얘는 더 이상 파워 클립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일반 레이어로, 일반 사각형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져갔을 때도 파워 클립이 먹히질 않는 거죠. 하지만 아까처럼 파워 클립이 이렇게 파워 클립이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가져가면 파워 클립이 먹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먹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끼는 처음에 선택을 하면 얘는 아직 파워 클립 살아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적용을 하면 얘가 무조건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만큼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얘가 가운데로 들어가죠. 이거는 옵션에서 나중에 설정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가져갔을 때 상단에 걸리지만 이걸 일반적으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줄여볼게요. 이렇게 걸리겠지만 파워 클립 인사이드 프레임으로 하면 여기 정 가운데 그냥 들어가요. 이렇게. 자, 그러면 마지막 탭, 여기 잠금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잠금 기능. 이 잠금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요, 요 지금 안에 있는 파워 클립 안에 있는 이 풍경 사진이 그냥 가운데 고정되는 거예요. 고정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냥 락이 걸려고 고정이 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네 번째 버튼 락 컨텐츠 파워 클립을 하면 요 안에 있는 컨텐츠는 지금 락이 걸려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고정이 돼요. 얘가 그냥 가운데 있어요. 아, 요건 필요 없구나. 자, 이건 필요 없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얘가 그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정. 밖에 레이어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가운데 있게 되죠. 자, 근데 락을 다시 해제하면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죠. 그래서 안에 파워 클립이 적용되어 있는 컨텐츠가 그 자리에 락을 걸 거냐라는 옵션이 마지막 옵션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피트 컨텐츠라고 해가지고 여기 지금 모양이 보이는데 이 지금 프레임 안에 이 조그만 동그라미가 있죠. 이거는 컨텐츠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안에 들어가 있는 토끼로 설명을 할게요. 토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토끼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자, 줄여서 넣어볼게요. 여기다 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 토끼가 센터 컨텐츠가 뭐예요? 토끼를 정 가운데 안에 있는 파워 클립이 적용된 토끼를 정 가운데 움직이겠다. 무조건 넣겠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예를 들어서 뭐 이쪽에다가 뒀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센터 콘텐츠를 하게 되면 가운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거는 뭐냐면 비율에 맞춰서 가로를 어떻게 해요? 가로를 늘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건 가로 비율이 맞는 거예요. 세로 비율이 아니라. 그래서 가로는 끝과 끝이 맞지만 세로는 끝과 끝이 모자라죠. 요게 두 번째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옵션은 반대로 뭐예요? 세로를 맞추고 그 다음에 가로는 모자라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세로 비율에 맞춰서. 그래서 요거는 사실 그 센터 콘텐츠든 이거 피트 콘텐츠든 필 프레임 뭐 이쪽이든 요 세 개는 그리 쓸 일이 제가 봤을 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뭐냐면요. 이 토끼 자체를 이 액정 화면하고 똑같은 크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끼를 한번 일단 해볼게요. 자, 네 번째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 키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맞게 되고 가로도 끝게 맞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요거를 자, 요걸로 빼서 해볼게요. 요걸로 한번 넣어볼게요. 이해가 빠르시라고. 자, 선택을 하고 맨 마지막 걸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로와 세로가 이 액정 화면하고 똑같은 크기로 이 뒤에 있는 풍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사진으로 넣을 때는 좋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가로 크기, 세로 크기를 지금 이 파워 클립이 적용된 프레임 크기하고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을 넣거나 어떤 문양을 넣거나 할 때 맞추는 건데 제 생각에는 별로 그렇게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편한 거는 보통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 넣었어요. 그래서 액정 화면을 똑같이 맞춰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맞추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맞추겠죠. 근데 이런 수고스러움을 여기에서 맨 마지막 거 선택하면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 버튼은 좀 쓸 것 같은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별로 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땐. 그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옵션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정 가운데로 센터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빼야겠다. 자,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문양을 하나 넣었다고 할게요. 빨간색, 그 다음에 여기는 노란색, 그 다음에 여기는 뭔 색을 할까? 여기 주황색. 관역 만들려고 한 거 아닌데 관역처럼 되네요. 네. 자, 이렇게 넣었다고 칠게요. 자, 그래요. 자, 얘는 아직 뭐예요? 파워 클립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 토끼를 이렇게 넣고 배경을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얘는 안 넣고 싶어요. 얘는 안 넣고 싶은데 이리 가져가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파워 클립이 들어가 버려요. 얘는 들어갔네. 파워 클립이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파워 클립에 들어가지 않고 얘를 빼고 싶은 거예요. 빼고 싶다라는 얘기가 이 위에 그냥 문양처럼 두고 싶은 거예요. 문양처럼. 예를 들어서 장식품으로 이렇게 두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가져가시면 색상이 약간 파란빛으로 변하죠. 파란빛으로 변하면서 어떻게 돼요? 밑에 무슨 글자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죠? 네, 글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그냥 가져가면 파워 클립이 적용이 돼요.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F, 키보드의 F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F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끌고 가면요, 이렇게 색상이 변하기는 하지만 파워클립이 적용이 안 돼요. 이렇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장식을 할 때 또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더 몇 개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다 치고 이렇게 가져가면 일반적으로는 파워클립이 적용돼서 안에 이렇게 들어가지만 F키를 눌러서 가져가면 이렇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뜨게 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파워클립을 적용을 시키지 않고 뜨게 하는 거죠. 그러면 파워클립은 이렇게만 적용이 되는 거고 얘들은 그냥 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F키를 누르고 작업을 여기 마우스로 이동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팁인가? 네, 정신이 없네, 정신. 자, 여기 있는 거를 요 안에 있는 토끼와 그 다음에 배경사진을 우리는 교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 들어가서 편집을 하고 얘를 지우고 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혹은 셀렉트를 해서 얘를 이렇게 지우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요 원형처럼 관역처럼 생긴 거를 토끼를 지우고 배경을 지우는 작업을 동시에 하면서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는 K를 누르고 키보드에 K를 누르고 이렇게 가져가서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고 싶은 위치에 두게 되면 관역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토끼와 배경은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워져요. 즉 쉽게 말하면 토끼와 배경을 서로 교체하는 거예요. 관역이랑 서로 맞바꾸는 거죠. 근데 맞바꾸면 얘들이 다시 나와야 되는데 얘들이 안 나오고 얘만 들어가요. 얘들 지워져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 가지고 저는 뭐 딱히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지 안 좋은 건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파워클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해제하는 거, 집어넣는 거, 편집하는 거, 마무리하는 거, 밖에서 셀렉트 하는 거, 그 다음 파워클립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정렬하는 거, 그리고 파워클립이 적용되어 있는 거, 그 위에서 어떤 개체를 올렸을 때 적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관역이랑 토끼랑 배경이랑 이걸 동시에 교체 작업을 하는 거, K 요런 것만 좀 작업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파워클립 옵션 부분, 즉 옵션 부분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